뭐야? 이 빵 이게 맛이 사람 없잖아. 다시 먹으라고 만든 만들어서. 거야? 아이 아줌마 또 한 봉지가 랩더 먹고 나서 또 허공에서 새 거로 만들어 흔들렸다. 달라 그러네. 마포구 골목 안쪽 10평 남짓한 빵집. 오전 9시 40분. 영업 시작까지 20분이 남아 있었다. 유리문에는 아직 준비 중 팻말이 걸려 있었다. 그 팻말이 소용없다는 걸 박서연은 이미 알고 있었다. 정수진은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 온다. 영업 전이라는 걸 알면서 온다. 단골이니까, 오래됐으니까, 이 동네에서 자기 떡집이 제일 크니까. 그 이유들이 쌓여서 정수진에게는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권리가 됐다. 박서연은 그 권리를 거절한 적이 없었다. 크림이 이쪽으로 다 몰렸잖아요. 보여요? 이게 빵이에요. 크림 덩어리예요? 정수진의 목소리는 낮지 않았다. 골목 밖까지 들릴 만큼 크지도 않았지만 빵집 안에서는 충분히 컸다. 천장이 낮은 공간이었고 박서연과 정수진 사이는 카운터 하나 너비에 불과했다. 박서연이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죄송은 매번 죄송이야. 죄송하면 잘하든가. 정수진이 봉지를 카운터 위에 탁 내려놓았다. 안에서 빵이 눌리는 소리가 났다. 크림빵 3개들이 봉지였다. 박서연이 아침 일찍 구운 것들이었다. 오븐에서 꺼낸 지 2시간이 채 안 됐을 때였다. 다시 만들어 와요. 지금. 네. 박서연이 돌아서서 주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잠깐. 정수진이 불렀다. 사장은 요즘도 안 나와요? 몸이 좀 안 좋으셔서요. 안 좋은 게 몇 달째야. 그러면 가게를 어떻게 해요? 당신이 다 하는 거야. 그럼? 제가 하고 있어요. 혼자? 네. 정수진이 팔짱을 꼈다. 그러니까 이 모양이지. 박서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정수진이 진열장을 훑어봤다. 진열된 빵들을 하나하나 보는 눈이 아니었다. 흠잡을 곳을 찾는 눈이었다. 저기 저 소보로는 왜 저렇게 구색이 없어? 모양이 제각각이잖아요. 손으로 빚은 거라서요. 손으로 빚으면 저래요? 다른 데는 다 균일하던데. 기계로 찍으면 균일하게 나오는데 저희는 기계가 없어서요. 기계도 없어요? 빵집에 기계도 없어? 정수진이 혀를 찼다. 박서연은 등을 돌렸다. 주방으로 들어갔다. 오븐 앞에 섰다. 손이 반죽통을 향해 움직였다. 반죽을 꺼내고 틀을 잡고 크림을 중앙에 놓았다. 손이 빠르지 않았다. 빠르게 하지 않았다. 빠르게 하면 크림이 쏠린다는 걸 알기 때문이었다. 박서연은 천천히 정확하게 했다. 주방 안쪽 작은 창으로 바깥이 보였다. 정수진이 카운터 앞에 서서 전화를 하고 있었다. 목소리가 간간히 들렸다. 웃고 있었다. 방금 박서연한테 했던 말투와 전혀 달랐다. 박서연이 반죽을 오븐에 넣었다. 타이머를 맞췄다. 12분 후 오븐에서 빵이 나왔다. 박서연이 꺼냈다. 표면이 고르게 구워졌다. 크림이 가운데에 있었다. 식힌망 위에 잠깐 올려두고 포장지로 감쌌다. 유산지 한 장을 깔고 빵을 세워서 담았다. 크림이 이동하지 않도록 카운터로 나갔다. 되셨어요. 봉지를 내밀었다. 정수진이 받았다. 바로 열었다. 확인했다. 이건 됐네. 돌아갔다. 문이 닫혔다. 빵집 안이 다시 조용해졌다. 박서연이 카운터 위를 봤다. 정수진이 내던진 봉지가 아직 거기 있었다. 찌그러진 봉지. 안에 빵이 3개 있었다. 크림이 한쪽으로 쏠렸다는 그 빵들. 박서연이 그것을 집었다. 쓰레기통 앞에서 멈췄다. 결국 옆 선반 위에 올려뒀다. 그때 유리문에 그림자가 졌다. 딸랑. 종이 울렸다. 박서연이 고개를 들었다. 여자가 들어왔다. 60 중반. 작은 키. 낙지 않은 바람막이.
아무것도 들지 않은 손. 들어오는 걸음걸이가 확인하는 것처럼 천천히, 그리고 멈추지 않고. 박서연이 그 여자를 보는 순간 알았다. 이 여자가 누구인지.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았다. 윤정이가 안으로 들어왔다. 또 윤정이는 진상 두 손님이 왔나 번째로 보네. 또 저 이 손님인가? 골목에 온 안 되겠다. 내가 것이었다. 알아봐야겠어. 처음은 사흘 전이었다. 그때는 세단에서 내리지 않았다. 창문 너머로 빵집 안을 봤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여자의 뒷모습. 흰 앞치마, 묶인 머리카락, 오븐 앞에서 움직이는 손. 그것이 전부였다. 그날 윤정이는 차를 돌렸다. 최민준이 물었다. 들어가시지 않고요? 윤정이는 대답하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윤정이는 창밖을 봤다. 서울 낮의 풍경이 차창을 지나쳤다. 빌딩, 가게, 사람들, 신호등. 아무것도 눈에 담기지 않았다. 아들 윤재혁이 처음 그 여자 얘기를 꺼낸 게 2달 전이었다. 어머니, 저 좋아하는 사람 있어요. 그 말을 윤정이는 처음에 흘려들었다. 재혁이가 좋아하는 사람 얘기를 꺼낸 게 처음이 아니었다. 28배도 31에도 있었다. 그때마다 두어 달이 지나면 흐지부지 됐다. 그런데 이번엔 달랐다. 빵집에서 일해요. 대학은 나왔어요. 식품영양학과. 저한테 진짜 솔직해요. 어머니 얘기하면 무서워하지도 않고. 윤정이는 마지막 말에서 멈췄다. 무서워하지 않는다. 그 여자가 무서워하지 않는 게 윤정이 때문인지 아니면 윤정이가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인지. 재혁이는 어느 쪽인지 말하지 않았다. 오늘 윤정이가 직접 온 이유는 단순했다. 눈으로 보고 싶었다. 저울에 올려놓고 재고 싶었다.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표정이 어떤지, 목소리가 어떤지, 압박을 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윤정이가 의자에 앉았다. 빵집 안을 천천히 봤다. 오래된 오븐, 낡았지만 청소가 된 진열장, 벽에 붙은 메뉴판, 글씨가 손으로 쓴 것이었다. 흘림 글씨가 아니라 정자체에 가까운 고른 글씨였다. 삐뚤어진 글자가 없었다. 벽 한쪽에 사진이 한 장 붙어 있었다. 직원 5명이 카메라 앞에 서 있었다. 찍힌 지 꽤 됐을 것 같은 사진이었다. 화질이 선명하지 않았고 빛이 바랬다. 박서연이 제일 끝에 있었다. 쑥스럽게 웃고 있었다. 어깨를 살짝 웅크린 채. 평상시에 잘 웃는 사람의 얼굴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웃어요 라고 했을 때 잠깐 웃는 얼굴이었다. 윤정이가 그 사진을 오래 봤다. 크림빵 있어요? 박서연이 카운터에서 대답했다. 방금 갓 구웠는데 조금 식혀야 해서요. 10분만 기다려주시면 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해요. 윤정이가 팔짱을 끼지 않고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기다렸다. 박서연이 주방으로 들어갔다. 들어가면서 한 번 고개를 돌렸다. 윤정이와 눈이 마주쳤다. 두 사람 다 눈을 피하지 않았다. 박서연이 먼저 돌아섰다. 10분이 지났다. 빵이 나왔다. 박서연이 쟁반 위에 올려왔다. 크림빵 2개. 유산지에 감겨 있었다. 드세요. 윤정이가 하나를 집었다. 베어 물었다. 빵 껍질이 얇고 바삭했다. 크림이 중앙에 있었다. 너무 달지 않았다. 크림이 혀에 닿는 순간 부드럽게 퍼졌다. 윤정이가 씹었다. 삼켰다. 여기서 일한 지 얼마나 됐어요? 3년이요. 혼자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계신데 요즘 자리를 비우셔서요. 혼자서 감당이 돼요? 조금 힘들지만요. 박서연이 대답하면서 손이 바빴다. 진열장 유리를 닦고 있었다. 윤정이와 대화하면서도 손을 놓지 않았다. 윤정이가 그것을 봤다. 가만히 있어봐요. 박서연이 멈췄다. 10분 뒤. 윤정이가 1시간 뒤. 2시간 뒤. 3시간 뒤. 4시간 뒤. 5시간 뒤. 6시간 뒤. 7시간 뒤. 8시간 뒤. 9시간 뒤. 10시간 뒤. 11시간 뒤. 12시간 뒤. 13시간 뒤. 14시간 뒤. 15시간 뒤. 16시간 뒤. 17시간 뒤. 18시간 뒤. 19시간 뒤. 20시간 뒤. 21시간 뒤. 22시간 뒤. 23시간 뒤. 24시간 뒤. 25시간 뒤. 26시간 뒤. 27시간 뒤. 28시간 뒤. 29시간 뒤. 30시간 뒤. 31시간 뒤. 32시간 뒤. 33시간 뒤. 34시간 뒤. 35시간 뒤. 36시간 뒤. 37시간 뒤. 38시간 뒤. 39시간 뒤. 40시간 뒤. 41시간 뒤. 42시간 뒤. 43시간 뒤. 44시간 뒤. 45시간 뒤. 46시간 뒤. 47시간 뒤. 48시간 뒤. 49시간 뒤. 50시간 뒤.
내가 물어볼 게 있어서. 박서연이 행주를 내려놓고 윤정이를 봤다. 내 아들이 윤재혁이라는 거 알죠? 침묵. 박서연이 대답했다. 네. 나를 알아봤어요? 들어오실 때요. 그런데 왜 말 안 했어요? 손님으로 오신 거니까요. 윤정이가 박서연을 봤다. 겁 안 나요? 겁이요? 나한테. 박서연이 잠깐 생각하는 얼굴을 했다. 무섭죠. 그런데 무서운 거랑 여기서 일하는 거랑은 다른 거니까요. 윤정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서연이 다시 행주를 들었다. 윤정이는 크림빵을 다 먹었다. 2개를 다 남기지 않았다. 계산을 하고 나가면서 문 앞에서 한번 돌아봤다. 박서연은 진열장을 닫고 있었다. 윤정이가 돌아본 걸 모르는 것처럼. 윤정이가 문을 열었다. 나갔다. 골목 밖에서 최민준이 기다리고 있었다. 어떠셨어요? 윤정이가 세단 뒷문을 열며 말했다. 모르겠어. 차가 출발했다. 창밖으로 빵집이 멀어졌다. 윤정이가 창문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두드렸다. 생각하는 사람의 손가락이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구 윤그룹 빌딩 23층. 윤재혁이 회의실 창가에 서 있었다. 회의는 끝났고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다. 재혁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서울 낮의 풍경, 빌딩들, 도로 한강. 비서 이소정이 들어왔다. 팀장님, 어머니께서 오늘 마포구 쪽에 다녀오셨다고요. 재혁이 돌아봤다. 알아. 최 실장님한테 연락 왔어요? 직접 어머니한테 전화했어. 이소정이 잠깐 망설였다. 박서연 씨한테 미리 말씀하셨어요? 아니. 그럼 서연 씨가 당황하셨을 것 같은데. 아니거든. 재혁이 창가에서 돌아서며 재킷을 집었다. 그 사람 당황하는 얼굴이 없어. 그날 저녁 박서연의 방. 고시원 수준은 아니었다. 마포구 한 원룸이었다. 작은 창이 있었고 창밖으로 골목이 보였다. 빵집 골목과는 다른 방향이었다. 박서연이 침대 끝에 앉아 전화기를 보고 있었다. 윤재혁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오늘 어머니가 갔다며. 어땠어? 박서연이 한참 보다가 답장을 보냈다. 크림빵 2개 드셨어. 잠시 후. 그게 다야? 응. 서연아. 왜? 겁먹었어? 박서연이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천장을 봤다. 겁먹었냐고. 박서연이 눈을 감았다. 겁은 먹었다. 처음 그 여자가 들어오는 걸 봤을 때 걸음걸이를 보는 순간 알았다.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공기가 달랐다. 하지만 겁을 먹는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었다. 일은 해야 했다. 빵은 구워야 했다. 손님은 응대해야 했다. 그래서 그냥 했다. 박서연이 다시 전화기를 들었다. 그냥 했어. 재혁에게서 답장이 왔다. 역시. 그리고 잠시 후. 나는 내가 그래서 좋아. 박서연이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그 문자를 2번 읽었다. 사흘 뒤 아가 요즘 많이 힘들지. 서울 그래도 강남구 조금만 버텨보렴. 윤그룹 회장 자택. 집이라고 부르기엔 아가 너무 요즘 많이 컸다. 힘들지. 마당이 있었고 주차장이 있었고 별채가 있었다. 본체 거실에서 창문 너머 정원이 보였다. 이 집에 들어와 산지 30년이 넘었지만 정원이 어떻게 생겼는지 윤정이는 자세히 몰랐다. 매일 봤지만 자세히 본 적이 없었다. 오수연이 들어왔다. 재준의 아내, 둘째 며느리. 오수연은 41였다. 키가 컸다. 손이 길었다. 항상 옷이 정갈했고 화장이 균일했다. 들어오면서 인사를 했다. 목례. 짧고 각진 인사였다. 어머니, 오늘 점심 같이 드실 수 있으세요? 윤정이가 신문을 넘겼다.
뭐 할 말 있어요? 오수연이 잠깐 멈췄다. 그냥 오랜만에요. 앉아요. 오수연이 맞은편 소파에 앉았다. 차가 나왔다. 가정부 황 씨가 내려놓고 나갔다. 오수연이 찻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재혁이 그 여자요. 윤정이가 신문을 내려놓았다. 어머니가 직접 보러 가셨다고 들었어요. 누구한테? 재준 씨한테요. 최 실장이 말했나 봐요. 윤정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는 솔직히 걱정이 돼서요. 뭐가? 재혁이가 그 여자한테 제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지요. 재혁이 성격이 한번 빠지면 끝까지 가는 스타일이잖아요. 근데 그 여자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지. 윤정이가 찻잔을 들었다. 어머니도 직접 보셨으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배경이 우리 집이랑 너무 다르잖아요. 저는 그냥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연이 너는 배경이 맞았어? 오수연이 손이 멈췄다. 저는 내 아버지 피부과 강남에서 잘 되잖아. 그 배경이 우리 집이랑 맞아서 내가 허락했다고 생각해요? 오수연이 대답하지 않았다. 재준이가 좋다고 해서 했지. 배경 때문이 아니야. 찻잔이 내려졌다. 수연아. 네. 사람 볼 때 배경부터 보면 놓치는 게 있어. 오수연이 입술을 다물었다. 윤정이가 신문을 다시 들었다. 점심은 같이 먹어요. 점심이 끝났다. 오수연이 나가면서 표정이 굳어 있었다. 차에 타면서 전화를 꺼냈다. 연락처 하나를 눌렀다. 오 실장 나야. 부탁한 거 어떻게 됐어? 같은 날 오후 빵집. 박서연이 오전 장사를 마치고 뒷정리를 하고 있었다. 진열장을 비우고 남은 빵을 정리했다. 팔리지 않은 빵들은 상자에 담아 옆 골목 경로당에 갖다 줬다. 매일 하는 일이었다. 따로 말한 적도 없고 계획한 적도 없었다. 어느 날 남은 걸 버리기 아까워서 들고 갔다가 그게 습관이 됐다. 빵집 문을 잠그고 돌아오는 길에 전화가 왔다. 윤재혁이었다. 지금 어디야? 나오는 길. 밥 먹었어? 아니. 그럼 나와. 내가 데리러 갈게. 괜찮아. 집에서 먹을 거야. 서연아. 왜? 나 오늘 어머니한테 정식으로 말할 것 같아. 박서연이 발걸음을 멈췄다. 골목 끝에 서서 전화기를 귀에 대고 있었다. 언제? 오늘 저녁에 들어가려고. 말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 왜? 어머니가 저를 충분히 보셨는지 모르겠어서. 재혁이 잠깐 침묵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을 거야. 좋아하는 거랑 허락하는 거랑 다를 수 있잖아. 서연아, 조금만 더. 응? 재혁이 한숨을 쉬었다. 알았어. 그날 저녁, 윤정이의 집. 윤정이가 서재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 태블릿이 있었다. 최민준이 보내온 자료들이 있었다. 협력사 보고서, 계열사 현황, 내년 사업 계획. 매일 저녁 이 시간에 읽었다. 그런데 오늘은 읽히지 않았다. 박서연. 그 이름이 자꾸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윤정이가 태블릿을 내려놨다. 창밖을 봤다. 정원에 불이 켜져 있었다. 자동으로 켜지는 조명이었다. 처음 남편이 죽었을 때 윤정이는 이 집에서 나가고 싶었다. 너무 컸다. 혼자 있기에 너무 크고 혼자 살기에 너무 조용한 집이었다. 그런데 아들들이 있었다. 재준이가 있었고 재혁이가 있었다. 그 아이들 때문에 나가지 않았다. 재준이가 결혼했을 때 윤정이는 오수연을 잘 보지 않았다. 솔직히 말하면 별로 관심이 없었다. 재준이 데려온 여자, 의사집 딸, 외국 유학파, 조건은 됐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그게 잘못이었다는 걸 지금은 안다. 오수연이 이 집에 와서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눈치를 봤을지, 얼마나 자기가 어떤 평가를 받는지 신경 쓰면서 살았을지. 윤정이는 그걸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다. 그러면서 지금 박서연을 저울에 올려놓고 있었다. 윤정이가 눈을 감았다. 다음 날 오수연에게 연락이 왔다. 오 실장이라는 사람에게서 박서연의 이력을 조회한 결과였다. 오수연이 자료를 받아봤다. 대학 졸업, 성적, 평범했다. 가족관계, 부모 이혼, 어머니와 단둘이. 어머니는 현재 지방에 있었다. 전 직장, 오수연이 멈췄다. 서초구 베이커리, 폐업, 이유가 있었다. 임금체불, 민사소송, 대표 소송인 박서연. 자료를 더 뒤졌다. 기사가 나왔다. 작은 지역 뉴스였다. 제목은 소규모 베이커리 사장 체불 임금 들고 잠적, 직원들 집단 소송. 기사 안에 사진이 있었다. 서울 서초구 법원 앞, 피켓을 든 직원들. 그 가운데 박서연이 있었다. 박서연의 체불 금액은 다른 직원들에 비해 적었다. 2달치 임금이었다. 그런데 소송을 주도한 사람이 박서연이었다. 기사 안에 동료 직원의 인터뷰가 있었다. 박서연 씨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다들 소송까지 갈 엄두를 못 냈는데 박 씨가 직접 알아보고 변호사 연결해주고 다 했어요. 오수연이 기사를 닫았다. 열었다. 다시 닫았다. 한참 생각했다. 그리고 프린터를 켰다. 윤정이의 이게 집, 나중에 언론에 알려지면 오후 어떻게 될지 3시. 모르겠구나. 오수연이 맞아요. 정말 봉투를 들고 걱정돼요. 들어왔다. 윤정이가 거실에 있었다. 가정부 황 씨가 차를 내오고 나가는 참이었다. 어머니, 드릴 게 있어서요. 오수연이 봉투를 내밀었다. 윤정이가 받았다. 꺼냈다. 프린트물이었다. A사 2장. 읽었다. 기사를 읽었다. 천천히 2번. 오수연이 맞은편에 앉았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소송 경력이 있어요. 전 직장 사장 상대로요. 윤정이가 프린트물을 내려놓지 않았다. 이게 나중에 언론에 알려지면 어떻게 될지. 재벌 회장 며느리가 전 직장 사장 고소한 사람이라고 알려지면요. 윤정이가 2번째 장을 읽었다. 동료 직원 인터뷰 부분이었다. 박서연 씨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그냥 포기했을 거예요. 윤정이가 프린트물을 접었다. 이걸 어디서 났어? 아는 사람이요. 이름이? 오수연이 잠깐 멈췄다. 사설 조회 업체예요. 나한테 허락받고 했어요? 오수연의 표정이 굳었다. 어머니를 위해서 한 거예요. 나를 위해서. 재혁이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 전에. 오수연. 윤정희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오수연이 입을 다물었다. 사람 뒷조사를 내 허락도 없이 했어요? 어머니. 그리고 그걸 나한테 가져와서 결정을 유도하는 거야? 오수연의 눈이 흔들렸다. 나는 그냥. 수연아. 네. 이 기사 읽었어? 읽었어요. 어디가 문제야? 네. 소송 경력이 있는 게 왜 문제야? 오수연이 말을 잇지 못했다. 체불당하면 소송하는 게 맞잖아. 그게 왜 나쁜 거야? 그게 아니라 이미지가. 이미지. 윤정이가 조용히 웃었다. 화가 난 사람의 웃음이었다. 수연아, 나는 40년 동안 이 집안 이미지 관리하면서 살았어. 근데 정작 내가 놓친 게 뭔지 알아? 오수연이 대답하지 못했다. 사람이야. 조용했다. 나는 이 집에 들어오는 사람 이미지만 봤지 사람을 못 봤어. 그래서 실패한 게 많아. 오수연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떨렸다. 윤정이가 프린트물을 다시 들었다. 이거 나한테 줘서 고마워. 어머니, 더 마음에 들었어. 박서연 씨가. 오수연이 아무 말도 못했다. 나가봐요.
재준이한테 밥은 제때 챙겨줘. 오수연이 나갔다. 윤정이가 프린트물을 다시 폈다. 기사 사진을 봤다. 법원 앞에 선 박서연. 피켓을 들고 있는 손이 작았다. 다른 직원들보다 체구가 작았다. 그런데 제일 앞에 서 있었다. 윤정이가 최민준을 불렀다. 내일 아침에 빵집 가요. 오수연은 차 안에서 한참 움직이지 않았다. 운전기사가 출발할까요? 하고 물었다. 오수연이 대답하지 않았다. 창밖을 봤다. 윤정이의 집 담장이 보였다. 아이비가 담장 위로 자라 있었다. 오래된 집에 오래된 담장. 오수연이 이 집에 처음 왔던 날이 생각났다. 12해 전. 재준과 처음 인사를 드리러 온 날. 윤정이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오수연이 들어가서 인사했다. 윤정이가 봤다. 위아래로. 한 바퀴. 그 시선이 아직도 기억났다. 평가하는 눈이었다.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를 가르는 눈. 오수연은 그날 이후 이 집에 올 때마다 그 시선이 두려웠다. 그래서 항상 뭔가를 준비했다. 옷을 고르고 말을 고르고 행동을 골랐다. 그런데 박서연은 그냥 빵을 구웠다. 앞치마를 두르고 오븐 앞에 서서 그게 인정받았다. 오수연의 눈이 붉어졌다. 출발해요. 같은 시각. 박서연의 빵집. 박서연은 몰랐다. 오수연이 뭘 했는지, 윤정이가 무슨 말을 했는지 아무것도 몰랐다. 그냥 빵을 구웠다. 화요일 저녁이었다. 내일 아침 진열할 빵들을 미리 반죽해두는 날이었다. 식빵 반죽, 단팥빵 반죽, 소보로 반죽. 박서연이 각각 볼에 담아 냉장고에 넣었다. 빵집 안이 조용했다. 창밖으로 골목 가로등이 켜져 있었다. 박서연이 작업대 위를 닦으면서 생각했다. 재혁이가 정식으로 말하겠다고 했다. 어머니한테. 박서연은 그게 무서웠다. 좋아하는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좋아서 무서웠다.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느껴지기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 집에 들어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박서연이 행주를 빨랐다. 결국 잘해야 한다는 거였다. 빵을 잘 굽듯이 크림이 한쪽으로 쏠리지 않도록 천천히 정확하게 그거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여러분 다음 모두 날 부자 아침 되시고 구독, 윤정이가 좋아요, 알람 빵집에 설정까지 왔다. 해주시면 이번엔 감사하겠습니다. 혼자 걸어왔다. 여러분 모두 코트 대신 바람막이를 입었다. 최민주는 두 골목 밖에 세단을 세워두고 기다렸다. 윤정이가 빵집 문을 밀었다. 딸랑. 박서연이 주방에서 나왔다. 손에 밀가루가 묻어 있었다. 어서 오세요. 그러다 멈췄다. 또 오셨어요. 크림빵 주세요. 잠깐만요. 박서연이 들어갔다. 윤정이가 의자에 앉았다. 오늘은 벽에 붙은 사진이 다시 눈에 들어왔다. 직원들 사진. 박서연이 제일 끝에 서 있는 그 사진. 앉아봐요. 빵을 들고 나온 박서연에게 윤정이가 말했다. 박서연이 쟁반을 내려놓고 앞에 앉았다. 윤정이가 봉투를 꺼냈다. 프린트물을 건넸다. 박서연이 받았다. 읽었다. 표정이 변하지 않았다. 누가 드린 건지 아세요? 짐작은가요? 형수님이시죠. 윤정이가 대답하지 않았다. 박서연이 프린트물을 접었다. 저 후회 안 해요. 알아. 잘못한 게 아니니까요. 알아. 그럼 왜 보여주세요? 윤정이가 박서연을 봤다.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보고 싶었어. 박서연이 프린트물을 테이블 위에 놓았다. 부끄럽지 않아요. 그래. 침묵. 윤정이가 크림빵을 집었다. 베어 물었다. 이번 게 제일 맛있어. 박서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빵집 안에서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로부터 닷새 뒤
서울 강남 소공동 롯데호텔 그랜드 볼룸 윤그룹의 정기 협력사 만찬이 열리는 날이었다. 매년 이맘때 연간 사업 결산과 내년도 방향을 공유하는 자리였다. 협력사 대표들, 계열사 임원들, 외부 기관 관계자들이 모였다. 원형 테이블 16개, 총 230명이 참석했다. 오수연에게도 중요한 날이었다. 재준의 아내로서가 아니라 윤그룹 홍보이사로서 공식적으로 첫 인사를 하는 자리였다. 윤정이가 직접 허락한 자리였다. 오수연은 석 달 전부터 준비했다. 발표 자료, 인사말, 명함 디자인, 드레스 색깔. 드레스는 와인 레드였다. 테이블에 앉아 재준과 나란히 있으면서 오수연은 입구를 봤다. 윤정이가 들어왔다. 상석으로 향했다. 그 옆자리가 비어 있었다. 오수연이 그 빈 자리를 봤다. 원래 그 자리는 비어 있는 자리였다. 매년 윤정이 옆은 항상 비어 있었다. 그런데 오늘은 달랐다. 식사가 시작되기 직전 입구에서 사람들이 들어왔다. 윤재혁이었다. 그 옆에 여자가 있었다. 박서연이었다. 흰 셔츠에 짙은 네이비 바지, 작은 귀걸이, 올린 머리카락, 화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흐트러지지 않았다. 오수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장내가 한 박자 멈췄다. 윤재혁이 윤정희 쪽으로 걸어갔다. 어머니, 왔어. 윤정희가 박서연을 봤다. 앉아요. 박서연이 고개를 숙이고 윤정희 옆자리에 앉았다. 테이블 여기저기서 시선이 모였다. 오수연이 재준의 팔을 건드렸다. 재준이 낮게 말했다. 왜? 저거 박서연이야. 알아. 어머니가 데려온 거야? 재준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준이 잡으려 했다. 오수연이 뿌리쳤다. 오수연이 테이블 사이를 가로질러 걸어갔다. 걸음이 빠르지 않았다. 빠르면 더 티가 났다. 천천히 아무렇지 않은 척 걸었다. 윤정의 테이블 앞에 섰다. 어머니, 윤정이가 고개를 들었다. 재혁이가 오늘 이 자리에 박서연 씨를 데려온 게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은 건가요? 목소리를 낮췄다. 하지만 낮춘다고 안 들리는 공간이 아니었다. 주변 두 테이블은 다 들었다. 윤정이가 수저를 내려놓았다. 테이블 위가 조용해졌다. 오수연. 이름을 불렀다. 오수연이 굳었다. 내가 초대했어. 주변이 더 조용해졌다. 내가 직접 오늘 이 자리에 박서연 씨를 초대했어. 오수연의 얼굴에서 색이 빠졌다. 박서연 씨한테 절차를 묻기 전에 수연이 내가 먼저 생각해봐야 할 게 있어. 어머니, 다른 사람 개인정보 사설업체 통해서 조회하고 그걸 나한테 가져온 게 절차야? 장내가 완벽하게 조용해졌다. 테이블 16개의 230명이 다 이쪽을 봤다. 아니, 전부 본 건 아니었다. 하지만 윤정의 주변 4-5 테이블은 분명히 다 들었다. 오수연의 손이 자기도 모르게 드레스 끝을 잡았다. 나는 그 기사 보고 더 마음에 들었어. 윤정이가 말을 이었다. 남이 어려울 때 내 몸 던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우리 집에 왔으면 해. 남 뒷조사해서 나한테 갖다 바치는 사람 말고. 오수연의 눈이 흔들렸다. 앉아요, 수연아. 윤정희의 목소리가 조용해졌다. 밥 먹어. 오수연이 돌아갔다. 재준이 있는 테이블로. 의자에 앉으면서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재준이 봤다. 손을 잡으려 했다. 오수연이 식탁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다. 재준의 손을 피한 게 아니었다. 그냥 먼저 뒀다. 눈을 감았다가 떴다. 아무렇지 않은 표정을 만들었다. 윤정의 테이블. 박서연이 물을 한 모금 마셨다. 재혁이 낮게 물었다. 괜찮아?
박서연이 대답했다. 응. 윤정이가 들었다. 박서연 쪽을 보지 않고 앞을 봤다. 그러다 낮게 말했다. 고마워요. 박서연이 윤정이를 봤다. 당황하지 않아서. 박서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윤정이가 수저를 들었다. 만찬이 다시 시작됐다. 식사 중간. 테이블 저쪽에서 협력사 대표 하나가 윤정이에게 인사를 왔다. 70대 남자였다.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회장님, 오늘 자리가 좋습니다. 고마워요. 남자의 시선이 박서연에게 닿았다. 옆에는 윤정이가 자연스럽게 말했다. 내 며느리 될 사람이에요. 박서연이 굳었다. 재혁이 굳었다. 남자가 반갑게 웃으면서 인사했다. 박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남자가 돌아간 뒤 박서연이 자리에 앉으면서 윤정이를 봤다. 윤정이는 수저를 들고 국물을 마시고 있었다. 아무 말도 없었다. 재혁이 박서연의 손을 탁자 아래에서 살짝 잡았다. 박서연이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만찬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끝났다. 말해봐. 그건 사람들이 말할 수 없어. 빠져나가는 아니, 시간. 말해야 해. 왜 숨기는 거야? 박서연이 제발 자리에서 일어나 도대체 왜 화장실을 그러는 거야? 다녀오는 말해봐. 그건 말할 수 길이었다. 없어. 아니, 호텔 말해야 해. 왜 복도는 숨기는 거야? 길었다. 제발 이해해. 샹들리에가 일정 간격으로 걸려 있었고 카펫이 깔려 있었다. 발소리가 나지 않았다. 저쪽 끝에서 오수연이 걸어오고 있었다. 두 사람이 마주쳤다. 멈췄다. 오수연이 먼저 시선을 내렸다. 박서연이 말하지 않았다. 오수연이 입을 열었다. 아까 일은 내가 잘못했어요. 박서연이 기다렸다. 어머니한테 그 자료 가져간 건 방법이 틀렸어요. 형수님, 오수연이 고개를 들었다. 저한테 미안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머니한테 틀린 방법을 썼다는 게 미안한 거예요? 오수연이 대답하지 못했다. 박서연이 기다렸다. 오수연의 눈이 바닥을 봤다. 솔직히 말하면 둘 다예요. 박서연이 끄덕였다. 그 기사 읽었을 때 처음엔 약점 잡았다고 생각했어요. 알아요. 근데 기사 내용을 다시 읽었을 때 동료 인터뷰 부분, 오수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때 내가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이미 프린트를 해버렸으니까. 박서연이 오수연을 봤다. 그 기사 내용이 어머니한테 오히려 좋은 인상을 줄 수 있다는 건 생각 못했어요? 오수연이 조용했다.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형수님이 더 잘 아실 텐데. 오수연이 시선을 들었다. 눈이 조금 붉었다. 나는 이 집에서 12년 살았는데 아직도 어머니가 뭘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박서연이 그 말을 듣고 잠깐 침묵했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을 좋아하시는 건지. 오수연이 입술을 꽉 다물었다. 나는 항상 틀리게 판단했어요. 조건 맞추면 될 줄 알았는데, 조건 맞추면 이 집에서 인정받는 줄 알았는데, 복도의 발소리가 멀리서 들렸다. 누군가 지나가는 소리였다. 두 사람이 잠깐 침묵했다. 형수님, 박서연이 말했다. 저도 무서워요. 지금도. 오수연이 박서연을 봤다. 어머니가 저한테 잘 대해주시는 게 오히려 더 무서워요. 언제 달라질지 모르니까. 오수연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나도 그랬어요. 처음에. 그럼 같이 무서운 거잖아요. 오수연이 박서연을 봤다. 오늘 처음으로 제대로 보는 시선이었다. 형수님이 이 집에서 힘드셨을 때 저는 없었잖아요. 그게 미안해요. 오수연의 눈이 흔들렸다. 내가 없을 때 힘드셨던 거 제가 모르니까. 앞으로도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있을 때는 같이 있을게요. 오수연이 눈을 내렸다. 잠깐 침묵. 나 오늘 창피했어요. 조용히 말했다. 알아요. 재준 씨한테도 이 집 앞에서도. 네.
근데 서연 씨가 당황하지 않은 거 보고 오수연이 말을 잠깐 멈췄다. 내가 더 창피했어요. 박서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오수연이 먼저 걸음을 뗐다. 잘 지내봐요. 그 말을 끝으로 걸어갔다. 박서연이 그 뒷모습을 봤다. 와인 레드 드레스가 카페 뒤에서 멀어졌다. 박서연이 조용히 말했다. 형수님. 오수연이 걸음을 멈췄다. 오늘 드레스 예뻐요. 오수연이 돌아보지 않았다. 어깨가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리고 걸어갔다. 박서연이 그 자리에 서서 오수연이 사라지는 걸 봤다. 복도에 빛이 고요하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날 밤, 차 안에서 오수연이 재준 옆에 앉아 있었다. 재준이 앞을 보고 있었다. 한참 침묵이 흘렀다. 재준이 먼저 말했다. 나 솔직하게 말할게. 말해. 오늘 창피했어. 오수연이 창밖을 봤다. 나도 알아. 근데 내가 한 행동이 창피한 거지. 내가 창피한 게 아니야. 오수연이 대답하지 않았다. 수연아, 왜? 어머니한테 인정받으려고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오수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재준 씨는 처음부터 인정받았잖아.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까 그 말이 쉬운 거야. 재준이 입을 다물었다. 차가 달렸다. 서울밤의 불빛이 차창 너머로 흘렀다. 오수연이 눈을 감았다. 일주일이 커피가 지났다. 맛있구나. 아가 어여 윤정이가 먹어보렴. 박서연을 집으로 불렀다. 혼자. 재혁이 아니라 박서연만. 전화가 온 건 아침이었다. 최민준에게서였다. 회장님께서 오늘 오후 3시에 오실 수 있으신지요? 박서연이 빵집에서 그 전화를 받았다. 잠깐 생각했다. 네, 갈게요. 오후 3시. 윤정이의 집. 가정부 황 씨가 문을 열었다. 박서연을 안으로 안내했다. 본체 거실이 아니었다. 뒤쪽으로 돌아 작은 방으로 갔다. 창이 마당을 향해 나 있었다. 마당 쪽에 늙은 목련 나무 한 그루가 있었다. 아직 꽃은 피지 않았다. 까지만 있었다. 윤정이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 의자가 하나 더 있었다. 차가 2잔 놓여 있었다. 앉아요. 박서연이 앉았다. 윤정이가 찻잔을 들었다. 박서연도 들었다. 창밖 목련 나무가 바람의 가지를 흔들었다. 나는 사람한테 잘하는 게 어려운 사람이야. 윤정이가 먼저 말했다. 박서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원래 그랬는지 살다 보니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그래. 찻잔이 내려졌다. 수연이한테 잘 못해줬어. 처음부터. 어머니, 들어봐요. 박서연이 입을 다물었다. 재준이가 수연이 데려왔을 때 나는 그 애를 제대로 보지 않았어. 조건만 봤어. 괜찮은 집딸, 외국 공부, 성격 차분함. 체크리스트처럼. 그리고 합격이라고 결론 내렸어. 마당에서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사람을 체크리스트로 보면 그 사람이 이 집에서 얼마나 외로운지는 안 보이거든. 박서연이 찻잔을 2손으로 감쌌다. 수연이가 12년 동안 얼마나 이 집에서 인정받으려고 했는지. 나는 몰랐어. 알면서도 그냥 뒀어. 그게 더 나빠. 창밖 목련 나무가 다시 흔들렸다. 근데 박서연 씨는 달랐어. 뭐가요? 처음 봤을 때부터. 윤정이가 박서연을 봤다. 그 손님이 빵 봉지 내던지고 나갔을 때 너 그거 버리지 않았잖아. 박서연이 잠깐 눈을 내렸다. 옆에 뒀잖아. 네. 왜 그랬어요? 아까워서요. 그리고 그 손님이 나중에 마음이 풀리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윤정이가 조용히 봤다. 그 손님이 나중에 마음이 풀린다고 생각했어요? 올 수도 있잖아요. 그 손님이 그렇게 하고 나서 다시 와요? 박서연이 잠깐 생각했다.
가끔 와요. 창피한 기색 없이? 네. 그냥 아무렇지 않게 와요. 그런데도 팔아요? 손님이니까요. 윤정이가 오래 박서연을 봤다. 나는 그런 거 못해. 네.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렇게 못해. 나한테 그렇게 한 사람한테 다시 잘 대하는 게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박서연이 잠깐 침묵했다. 어머니는 기억하시는 거잖아요. 그 손님이 뭘 했는지. 그래. 저는 기억하는데 담지 않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일어난 건 일어난 거고, 지금 앞에 있는 건 손님이에요. 그게 같은 사람이라도 지금 이 순간은 다른 상황이니까요. 윤정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 목련 나무가 또 흔들렸다. 나는 그게 안 돼. 저도 처음엔 못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빵을 구우면서요. 빵을. 반죽을 하다 보면 손이 기억해요. 이 반죽이 어제 잘못된 반죽이랑 달라도 오늘 이 반죽은 새로운 반죽이에요. 그게 익숙해지니까 사람도 비슷하게 됐어요. 윤정이가 오래 그 말을 생각했다. 재혁이가 잘 봤네. 박서연이 눈을 들었다. 윤정이가 찻잔을 들었다. 수연이한테 얼마 전에 말했어. 내가 잘못했다고. 박서연이 듣고 있었다. 근데 그 말하는 게 힘들더라고. 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데 혀가 무거운 것 같고. 어머니, 왜요? 그 말 하셨잖아요. 했어요. 그럼 됐어요. 윤정이가 박서연을 봤다. 그게 됐어요? 첫 번째가 제일 어렵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조금 쉬워요. 그게 빵이야, 사람이야. 똑같아요. 윤정이가 처음으로 웃었다. 크지 않았다. 짧았다. 하지만 진짜였다. 박서연 씨, 네. 나는 며느리한테 잘 못하는 사람이야. 앞으로도 잘 못할 것 같아. 알아요. 그래도 할 거야. 박서연이 윤정이를 봤다. 눈이 흔들렸다. 윤정이가 창밖을 봤다. 목련이 곧 피겠다. 네. 여기서 목련 피는 거 본 적 없어요? 없어요. 그럼 꽃 피면 다시 와요. 박서연이 대답했다. 네. 그 한 글자. 창밖 목련 나무가 마지막으로 한 번 흔들렸다. 두 사람이 나란히 그 나무를 봤다. 아무 말도 없이 차가 천천히 식었다. 그날 저녁, 빵집, 박서연이 혼자 돌아왔다. 불을 켜지 않았다. 진열장 앞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다. 저녁빛이 유리를 통해 들어왔다. 남은 빵들이 진열장 안에 줄지어 있었다. 박서연이 그것을 봤다. 한동안, 오래, 전화기를 꺼냈다. 재혁에게 문자를 보냈다. 나 다녀왔어. 잠시 후 답장이 왔다. 어떠셨어? 박서연이 잠깐 생각했다. 목련 피면 다시 오래. 잠시 침묵. 재혁에게서 답장이 왔다. 그거면 된 거야. 박서연이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진열장을 다시 봤다. 입꼬리가 조금 올라갔다. 그 시각, 오수연의 집. 오수연이 식탁에 앉아 있었다. 재준이 맞은편에 앉아 밥을 먹고 있었다. 조용한 저녁이었다. 오수연이 밥을 한 숟가락 떴다. 재준 씨, 응, 나 어머니한테 전화 드려야 할 것 같아. 재준이 밥을 씹으며 오수연을 봤다. 아까 일 때문에? 응. 재준이 잠깐 생각했다. 지금 해. 지금 기다리면 더 어려워. 오수연이 재준을 봤다. 재준이 밥 먹으면서 말했다. 어머니가 전화 받으실 거야. 오수연이 전화기를 들었다.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갔다. 2번, 3번. 여보세요. 윤정희의 목소리였다. 오수연이 숨을 들이마셨다. 어머니, 저 수연이에요. 알아요. 오늘 일 죄송해요. 침묵.
어머니, 알았어요. 짧았다. 그런데 충분했다. 밥 먹었어요? 네. 재준이도? 네. 잘 자요. 전화가 끊겼다. 오수연이 전화기를 내려놓았다. 재준이 오수연을 봤다. 오수연이 밥을 한 숟가락 다시 떴다. 눈이 약간 반짝였다. 밥상 위에 국에서 김이 올라왔다. 이른 아침 어머니 조심히 들어가세요. 서울 마포구 골목. 알았어, 너 조심히 가. 아직 해가 완전히 뜨지 않은 시간이었다. 어머니 조심. 골목 가로등이 꺼지지 않았다. 어중간한 시간이었다. 낮도 아니고 밤도 아닌 빵집 유리문 안쪽에서 불빛이 흘러나왔다. 오븐 불빛이었다. 박서연이 주방에 있었다. 반죽을 오븐에 넣고 있었다. 오늘은 크림빵과 단팥빵을 함께 구웠다. 식빵도 이미 한 판 들어가 있었다. 타이머를 맞추고 팔꿈치로 오븐 문을 닫았다. 손에 반죽이 묻어 있어서 주방을 나와 카운터 앞에 섰다. 진열장을 정리했다. 어제 남은 게 하나도 없었다. 경로당에 다 갖다 줬다. 오늘 새로 채워야 했다. 바깥이 조금씩 밝아왔다. 그때 골목 입구에 자동차 불빛이 들어왔다. 검은 세단이었다. 박서연이 그것을 봤다. 세단이 멈췄다. 뒷문이 열렸다. 윤정이가 내렸다. 오늘은 코트를 입었다. 회색 단추가 잠겨 있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최민준이 내리지 않았다. 윤정이가 혼자 걸었다. 골목을 따라 빵집 쪽으로. 박서연이 유리 너머로 그 모습을 봤다. 유리문에 한 손을 올렸다. 아직 준비 중 팻말이 걸려 있었다. 박서연이 팻말을 뒤집지 않았다. 윤정이가 빵집 앞에 섰다. 유리 너머로 박서연이 보였다. 두 사람이 유리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봤다. 아무 말도 없었다. 한동안 박서연이 팻말을 뒤집었다. 영업 중. 그리고 문손잡이를 잡았다. 당겼다. 문이 열렸다. 아침 공기가 들어왔다. 빵 굽는 냄새가 같이 퍼졌다. 윤정이가 문지방 앞에 섰다. 들어오지 않았다. 박서연이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지 않았다. 그냥 서 있었다. 열린 문 사이에. 시간이 흘렀다. 윤정이가 손을 들었다. 아주 짧게. 그냥 손을 들었다. 인사인지 무언가를 집으려는 건지 알 수 없는 동작이었다. 박서연이 그 손을 봤다. 그리고 고개를 조금 숙였다. 윤정이가 한 발 내디뎠다. 문지방을 넘었다. 빵집 안으로 들어왔다. 박서연이 문을 닫지 않았다. 열어뒀다. 아침 공기가 계속 들어왔다. 골목 끝에서 햇살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기울어진 빛이었다. 진열장 위에 내려앉았다. 빈 진열장. 곧 가득 찰 것들. 오븐 안에서 빵이 부풀고 있었다. 소리가 없었다. 냄새만 있었다. 두 사람이 빵집 안에 서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밖으로 골목에 햇살이 퍼졌다. 가로등이 꺼졌다. 아침이 왔다.